안녕하십니까. 이차대양 양수입니다. 오늘 11월 8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방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우리 증시만 좀 유독 좀 약한 것 같죠.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장중 한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넘게 크게 약세를 보이는 썩 좋지 못한 그런 모습에서 그나마 장 후반에 낙폭을 축소하거나 코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에 대해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 자, 미국의 11월 초 FOMC 이후에 테이퍼링이 결정된 다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혹시 예상했고 또 어느 정도 기대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훨훨 날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연일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상당히 부러운 그런 시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 증시가 그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동조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 자, 이른바 비동조화, 디커플링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사실 테이퍼링 문제만 현재 얘기가 됐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외에 생각보다 빠른 시점 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른바 글로벌 증시는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는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긴축이 됐을 때 글로벌 자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이머징 마켓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한 전망인데요. 자,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현재 그런 식의 최악의 상태가 될 소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우리 증시는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뒤늦게나마 우리 증시도 미국 증시 따라 동조화하는 강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설사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결국에는 물가가 조금 안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년보다는 내년 아마 상반기 1분기보다는 2분기 때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에 따라 특히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는 우리 증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반드시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다만 현재 상황은 좀 답답하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판도 측면에서 어떤 특정 종목군만이 유독 힘을 쓰는 약간 특이한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신기술 4인방이다 해서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고요. 또 NFT, 대체 불가 토큰 얘기를 했고요. 또 메타버스 얘기를 했죠. 또 거기서 파생되는 코인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대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와 관련된 종목들이 화려하게 비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체 그 개념이 뭐고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그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딱 한 종목만 하고 있죠. 자이언트 스텝. 오늘도 자이언트 스텝이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나마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데요. 잠깐 자이언트 스텝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 추가적으로 NFT나
어떤 블록체인과 관련된 핵심 주인공들을 우리가 취급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지난주에 후보 종목 등을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TV하고요, 위메이드인데 두 종목을 확정해서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아프리카 TV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종목은 좀 빼도록 하고요. 대신에 위메이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위메이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보다 좀 덜 부담이 드는 종목으로서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날. 자, 이 종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기존 종목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좀 말씀드릴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도 새롭게 말씀드릴 그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그 종목도 잠깐 자이언트 스텝 차트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이언트 스텝도 의미 있는 그러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도 이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막 올려놓고요. 차트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놔야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달 FOMC가 있었고요. 테이퍼링이 결정이 됐습니다. 매달 150억 달러씩 축소시켜서 8개월간 지속한다는 거죠. 내년 6월달에 즉 기존에 하고 있었던 자산 매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물가와 관련된 전망을 그 전에 단정적으로 고물가는 일시적이다 했던 것을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섰죠. 고물가가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식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 증시에 상당한 파장을 내지는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인내심 갖겠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연말 정도가 아닌 빠르면 6월달 내지 7월달 정도에 단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 꽤나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달 핵심 PCE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미국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PCE 물가, 그것도 핵심입니다. 핵심은 좀 유류가와 그리고 식품가, 식료품가를 뺀 것을 의미합니다. 3.6%인데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5.4%보다 낮게는 나왔습니다만은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워낙 높습니다. 30년 내 최대치까지 나왔다는 거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도 만만치가 않죠. 10월달 CPI 소비자 물가 3.2% 계속 2.7 정도였던 갑자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지난 10월달에 생산자 물가, 그 동네는 또 생산자 물가가 또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10.8%나 나왔다는 거죠. 20년 내 최고치 수준까지. 전 세계가 물가로 이렇게 지금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게 된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그 물가 관련돼서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 증시가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자가 경구용 치료제, 그 전에 머크가 있었고 이번 또 화이자네요. 그래서 그것을 또 조기에 시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덕에 현재 그들, 특히 삼성바이오로스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현재 그 악재에 너무 삼성바이오로스가 과민하게 반응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모더나 치료제가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모더나 치료제 생산기로 한 삼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존도가 아주 큰 것은 아니죠. 따라서 오늘
4% 넘게 그 5% 가깝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악재가 나왔을 때 사실 악재도 악재답지도 않습니다. 그때가 오히려 매수할 기회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내년 내후년 그런 정도 최소한 그런 정도까지 보고 더 바람직한 것은 5년 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갖고 또 그러한 입장에 계신 분들은 그런 관점으로 그렇게 길게 보시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스는 매수할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꽤 많이 내려갔습니다. 테이퍼링이 결정된 다음부터 급격히 채권 시장은 안정돼가는 그런 모습, 1.47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1.94, 1.994 한때 2.1%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채권 시장의 안정됨에 따라서 조금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또 국고채 금리가 또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됐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 94.3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은 최근의 분위기에 걸맞는 그런 반응인데요. 원달러 환율 1183원 정도입니다. 약간 내려왔죠. 따라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외환시장은 나름대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다만 추세적으로 달러 가치는 여전히 높다. 이런 정도로 파악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자, 그리고 WTI 가격이 간밤에 무려 3.12%로 급등을 해서 한 일주일 만에 80달러대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인데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100달러 이상 올라간다는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죠. 자, 주변 증시를 현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증시를 보면 나스닥 선물이 좀 약하죠. 오늘 장중에 낙폭이 확대됐던 것은 이런 나스닥 선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심리가 악화되면서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드렸는데,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선물이 강력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상당히 자주 틀려요. 다만 그날 하루에 장중 흐름을 심리 차원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장중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나스닥 선물을 봐야 된다는 건데, 어찌됐든 추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쓸 바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약간 약한데 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치워놓고요. 수급만 보게 되면, 자, 개인들이 3,600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그 물량을 받아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11월달 한 달만 본다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약 5천억 정도 순매도한 상태이고요. 외국인들은 한 1,000억 원 정도 순매도한 상태입니다. 기관들이 오히려 거꾸로 한 6천억 정도 순매수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수급 주체 간 그 방향성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관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급만 보더라도 현재 상황은 아주 좋지도 않지만 아주 나쁘지도 않다. 우려했던 것만큼 외국인이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죠. 오히려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매수할 수 있는 준비 자세를 갖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기도 한다. 만약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를 매수할 소지, 여기서 얘기하는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수급상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베이시스는 여전히 나쁘지가 않아요. 베이시스가 현재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가 플러스 0.36, 장중에는 플러스 0.5까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썩 좋지 않은데, 베이시스는 좋다는 얘기는 향후 전망이 아주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과물은 답답하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나쁜 상태는 아니다. 또 뭔가 희망도 있는 상태다 하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다.
라는 관점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와 관련돼서 정상적인 F4 종목 외에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보면 이제 하나 마이크론 이런 종목 좋은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계속 올라가죠. 반도체주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 2차전지도 전혀 나쁠 턱이 없습니다. SKC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크게 나쁘지 않은 여전히 상승 추세 선상에 아주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주전자재는 신고가 개념이고요. 계속 고점을 갱신하는 듯 깎이는 그런 모습은 나오긴 하지만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자, 요점에 대해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신기술, 최근에 뜨는 기술, 시장을 선도하는 신기술 3인방 내지 4인방이라고 하는 건데요. 블록체인 기술, 이 점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블록이라는 것은 디지털 등의 자료를 뜻합니다. 이 블록 쳐서 체인을 묶어둬서 해킹을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기술, 블록체인 기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이른바 암호화 화폐, 비트코인 같은 거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고요. 또 거기서 파생해서 나오는 게 또 NFT 기술입니다. 대체 불가 토큰, 대체 불가 토큰 NFT, 난 팡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온갖 디지털 파일이 난무하죠.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NFT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거죠. 일종의 글로벌 등기부 등본 역할을 합니다. 등기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등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그리고 거래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기술이 바로 NFT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툴 내지 기준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뜨는 종목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부터 말씀드렸던 아바타를 이용해서 가상세계가 그려지는 이른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도 그에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뜨는 기술입니다. 지금 현재 뜨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그런 종목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아프리카 TV 보세요. 아프리카 TV 이렇게 올라갑니다. 도대체 쉴 생각을 전혀 안 하죠. NFT 마켓 또 메타버스를 추진한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위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차트만 보시도록 하죠. 블록체인 자회사로 합병했고요. 어쨌든 기타 등등 역시 NFT와 또 메타버스 기타 등등 또 뮤4 세계적인 흥행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데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컴투스도 꽤 많이 올라가죠. 컴투스도 그렇고요. 또 현재 하이브도 지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이브도 이렇게 올라가고 40만원 근처로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 다 메타버스나 NFT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BTS 블록체인 구스는 상품입니다. BTS 상품을 NFT로 현재 그 거래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 또 JYP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넷마블은 좀 그렇고 넷마블은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JYP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그 외에 J컨텐트리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SM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게임도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카카오 게임도 핵심주 중에 하나입니다. 카카오 게임 NFT 거래소 또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립한다고 하죠. 그 외 게임사 중에 펄 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자, 북미 지역의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약 300만 불, 아주 큰 돈은 아닙니다. 한 33억 원, 35억 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소식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말이죠. 세상이 그래요. 이런 종목만이 뭐 지수나 이런 걸 전혀 영향도 안 받고 이렇게 이들 종목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네이버, 카카오 종목도 해당이 되는데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온기가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네이버나 카카오도 메타버스나 NFT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투자 대상 원래는 이제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현재 자이언트 스텝만 하자고 했었고요. 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죠. 한번 매도했던 분들도 다시 한번 매수 타임을 잡아보자 해서 그 구체적인 그 매수 현재 적정가까지 재미있는 적정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대상인데 오늘 또 9% 13%로 급등을 했네요. 13%로 급등을 했는데요. 그것 말고도 조금 부족하죠. 이 자이언트 스텝은 메타버스 관련주니까 앞에 얘기했던 NFT나 또는 블록체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후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위메이드와 아프리카 TV, 하이브, 다날 등이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종목들이죠. 그 중에서 먼저 위메이드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다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날. 자, 다날은 다른 것에 비해서 사실은 이거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올라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온 정도까지는 아니죠. 잘 알려져 있다시피 휴대폰 결제 등 전자결제 업체입니다. 페이먼트 그라운드라고 하는 게이트웨이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업체, 전자결제 업체로서 상당한 이쪽 분야에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짜여진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일종의 암호화폐 페이코인을 발행을 했죠. 그래서 가상자산 결제 시장에 빠르게 먼저 진출을 해서 이미 3천만에 해당되는 가맹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가입자는 한 200만 명 정도인데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MA는 월간 활성 이용자입니다. 70만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페이코인을 통해서 발행 유통 또 그와 관련된 실생활 거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1차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제프를 발족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NFT 콘텐츠 돈이 될 수 있는 NFT 콘텐츠를 출시한다는 거죠. 또 그와 관련돼서 NFT를 통해서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시장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은 앞에 얘기했던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NFT를 포함한 암호화폐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봤을 때 이와 관련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 상당한 역량을 발휘해서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 하는 거죠.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종목과 약간 차별되기도 합니다. 탄탄한 측면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 9,000원 넘지 않는 범위라면 현재 매수해볼 만 물론 약하게 매수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 가격은 11,000원 정도, 그 정도, 11,000원 내지 12,000원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건데,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지수가 좋을 때는 굳이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지수가 좋을 때는 그 매수 타임을 뒤로 좀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은 다른 종목도 메타버스나 다른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할 이유가 없죠. 지수가 좋을 때. 그때는 아주 평범한 종목을 잡으면 된다. 현재 뭐 반도체든 기타 다른 종목이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먼저 봐야 되는 건 대주전자재료를 잠깐 보도록 하죠. 대주전자재료는 그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한테는 상당히 친숙한 또 주요 종목이고요. 차세대 전고체용
고체 전해질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 뭐 말씀드렸던 그대로죠. 그것도 한국전기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았다는 건데 조만간 상품화 된다는 거죠.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뭡니까?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음극재 그 기술 이외에 이 기술까지 확보를 해서 2중 3중으로 최첨단의 2차 전지 기술을 확보했다. 4세대 전지 기술까지 다 확보를 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체 전해질은 최고의 공정 전해, 공정 제조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이원 전도도 가장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연성도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요. 향후 빠르면 3년, 길면 5년 내에 전고체 배터리가 상품화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춰놓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대주전자재료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절대 팔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안 갖고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점에 대해서는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말하고 닳도록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최근에 재료가 나왔습니다. 종합 콘텐츠 업체 아덴시오라고요.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원작, 웹툰이나 어떤 다른 메타버스 콘텐츠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도 세워놨고요. 그리고 특히 시각 특수 효과 VFX 기술이라고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술은 리얼타임 가상 세계에서 사실상 실사화된 그러한 현실감이 부여되는 이른바 증강현실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런 개념의 콘텐츠 사업을 계속 공급하거나 그와 관련된 협력 관계를 좀 맺게 된다는 거죠. 그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버추얼 휴먼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리얼타임 콘텐츠를 제작해서 계약까지 하나씩 둘씩 체결하고 있다는 건데 가장 최근의 소식은 바로 이거죠. 하이브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인 하이브와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하이브가 자이언트의 유상증자 참여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거는 낭설이었죠. 낭설, 오보였었고요. 하지만 그건 오보였지만 그러나 하이브와 함께 리얼타임 콘텐츠 제작 계약을 맺은 거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죠. 그만큼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사업과 관련돼서 본격적인 그런 행보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많이 올라갔죠. 따라서 추격해서 매수하기는 다소 불편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단계에서 또 장대 양복이 거래를 수반하고 만약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주가를 본다면 내가 12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2만원 약간 넘어갈 수 있겠네요. 12만 오늘이 12만원 정도 12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서 그 상태에서 주가가 흔들린다 했을 때 당장 파시면 되고 만약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강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매도 타임에 그 다음 날로 늦춰서 보시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절대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니다 하는 거죠. 언제 어떻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만 보고 만약에 판다면 재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노려보는 그런 대상으로 만약 그런 것 등이 다소 귀찮고 어려우면 그냥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방송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그 전에 방송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시장도 보고 종목도 설명드리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 개인에 대한 어떤 코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종목을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가격에 매수 타이밍을 또는 매도 타이밍을
코치를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없어서 좀 답답한 측면도 좀 있었다는 건데, 그나마 제 종목은 장기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거나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그런 점이 조금 미흡할 수 있겠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뭔가 방법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